니들이 유상증자 못하게 해갖고 주가 4만원짜리가 만원씩 밑으로 떨어졌는데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막았다며. 그러면 4만원짜리 주식이 40만원 돼야 될 거 아니냐고. 니들이 망하게 한 거 아니야 이 개새끼야. 니들이 돈 물어주라고 이 새끼야. 이복현이 니 사재 틀어갖고 물어주라고 이 개새끼야. 이 판국에 니 비아디는 8조 원 유상증자 해갖고 통장 짓는다고 지금. 배터리 아저씨 9대 종목으로 변경합니다. 원래 이제 기존 8대가 이제 배터리 쪽에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LG 화학, 에코프로 비엠,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포스코 홀딩스, 그다음에 은극재 쪽에 이제 신소재가 있었는데 9대 종목은 삼성 SDI를 넣기로 했습니다. 와,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 9번째 종목으로 이제 넣기로 했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원래 8대 종목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뭐냐 하면은 네. 팡이나 마가 같은 주식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안정적이고 네. 이 회사는 이제 앞으로 이 2차 전지라는 산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회사들이라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회사여서 네. 이런 회사들은 3년을 꾸준히 갖고 가면은 마이너스가 나기가 힘들다 하는 관점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금융은 당연히 그게 그냥 안 되는 거죠. 삼성 SDI는 그 이전에 이제 그 8대 종목에서 제가 뺐던 부분은 이제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뺐던 거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이노베이션보다는 못할 것 같다 해서 제가 그때 뺐던 거고요. 지금 유상증자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일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제품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공장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장을 짓기 위해서 2조 원 유상증자 한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9대 종목으로 이제 바꿔갖고 들어갈 만한 자격이 갖춰진 거여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그 씨바 새끼들이 개새끼들입니다. 3프로 TV가 개새끼들이고요. 거기에 다 놀아나는 한국의 증권 방송 그런 쪽들이 다 개새끼들이고요.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그 새끼들이 다 씨바 새끼들입니다. 나라를 망치는 족같은 새끼들이라고. 돈만 벌면 다가 아니잖아요. 나라 팔아먹고 돈 벌어갖고 그래 그 돈 벌어서 좋냐고. 그 돈이 유지가 되겠냐고. 나라가 잘 되려면 기업이 잘 돼야 되니까 기업이 잘 되려면 유상증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야 그게 가치가 있는 거고 그 돈 유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나라에 어떻게 되든 기업이 어떻게 되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나만 돈 많이 벌면 돼요? 저 을사오쇼탄 그 이완용하고 뭐가 다르냐고 도대체.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벌 만큼 이 세상의 이치가 그렇게 타락해 있지 않다고요. 생각을 바꾸시라고. 맞습니다. 이복현이 씨바새끼야 나랑 토론하자 이 개새끼야. 어디서 씨바새끼 임기 2달밖에 안 쳐남아가지고 아가리 쳐놀리고 지랄이야 이 개새끼가. 잘 알지도 못하는 새끼가. 야 너랑 나랑 새끼야 삭발을 놓고 토론 한번 하자. 진 사람이 삭발하는 걸로. 머리카락을 갖고 한번 해봐. 복현이 형 처신 잘해. 미친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여의도가 미쳤어. 그 미친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신들이 그런 얍삽한 생각, 더러운 생각, 비열한 생각. 아니 나라가 어떻게 되든 기업이 어떻게 되든 나만 돈 잘 벌면 그만이지 하는 그런 썩어 빠진 생각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지금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려요 진짜. 복현아 토론해라. 이미 없으시잖아요. 네, 등등. 제가 유리하다. 배터리 업체의 경쟁력은 뭐가 있을까? 첫 번째는 크기고요. 크기. 두 번째는 수율이고요. 세 번째는 제품 라인업입니다. 이제 폼팩터나 어플 같은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수직 계열화입니다. 크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제일 큰 회사죠. 삼성하고 SK를 중, 금량을 하로 볼 수 있고요. 수율 잡는 면에 있어서는 LG가 상, 삼성이 상, SK가 중, 금량이 중. 라인업에서는 LG가 상, 삼성이 중, SK가 하, 금량이 하. 수직 계열화 측면에서는 LG가 중, 삼성, SK가 하, 금량이 상입니다. 이것 때문에 금량이 친중 매국 여의도 카르텔에 해갖고 집중적인 네. 공격을 받고 망하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코발트 광산의 90%가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나오는데 그 콩고 민주공화국의 코발트를 장악하기 위해 갖고 중국이 1대1로 정책을 폈고 AEF을 활용해서 부정선거를 저질렀고요. 콩고 민주공화국 사람들이 한국에 항의 방문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콩고 민주공화국에 들어온 반중 정부가 지금 콩고 민주공화국의 자원을 중국이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광산 중에 일부는 한국에 있는 기업들한테 줘서 해야 되겠다.
한국에 있는 기업들을 콩고 민주공화국 정부에서 찾았는데 LG 에너지솔루션도 거부했고 포스코홀딩스도 거부했고 왜 거부했냐? 문재인 시절이어서 그래요. 문재인 정부 눈치 보느라고 1대1로에 종속돼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해외 나와서 중국하고 경쟁하면서 광물 네. 자원을 확보하고 이거를 감히 어딜. 흘러서 금양까지 온 거고요. 그래서 금양이 지금 콩고 민주공화국의 이제 리튬 강산에 코발트도 같이 있습니다. 금양이 갖고 있는 그 광산 4km 북쪽에 CATL 광산이에요. 남쪽에 있는 금양이 갖고 있는 지금 그 광산이 원래는 CATL이 눈독 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 광산을 다시 금양한테 뺏어갖고 CATL에 갖다 바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 삼포로TV, 한국에 썩어 빠진 증권 전문 기자들, 한국거래소 이런 쪽에서 팀을 똘똘 뭉쳐가지고 금양을 상폐시키기 위해서 유상증자 통과 안 시켜주고 유상증자 지들이 통과 안 시켜줘 놓고는 공시 번복했다는 이유로 관리 대상 종목으로 네. 넣고 상폐까지 시키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상폐까지 되면 중국 공산당이 되게 좋아하겠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씨발 새끼들이야 하여튼. 아주 나라를 망치려고 한테 작정하고 있어 이 개새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계셨으면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았을 텐데 권좌에 물러난 그 틈을 타서 한국거래소에서 막 밀어붙인 거죠. 몽골 광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몽골에 이제 지하 자원이 되게 풍부한데 몽골은 이제 내륙국이기 때문에 이제 수출하기가 좀 어려워요. 중국 쪽을 거쳐서 이제 수출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 몽골의 지하 광물이 되게 이제 탐나는 지역이고 몽골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거부감, 나라의 독립을 지켜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있고 이제 뭐 그런데 몽골에 지금 이제 광산 개발하는 금양이 친중 매국노 세력 입장에서 보면은 저건 반드시 없애야 될 기업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금양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친중 매국노 집단입니다. 지금 매국하는 거예요. 중국 편에 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찢어 발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요일 종가 기준 시총으로 보면 LG엔솔이 이제 77조고요. 삼성 S&D가 13조, SK이노베이션이 18조, 금양이 7,369원, 닝더스다이 이제 CATL이 지금 한 224조 정도 하고 있습니다. 경제요정의 투자 스킬업 16화, 빠져 8대 종목 밸류에이션 5, 셀사사의 경쟁력 비교 평가, 유료 멤버십 가입하시면은 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요 내용을 보시면은 왜 삼성 SDI를 지금 좋게 보는지 이제 말씀 다 드렸으니까 깊이 있게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결국은 이제 사실과 인식의 문제라는 겁니다.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깃발과 바람과 마음에 따라서 움직인다 하는 이제 그 얘기가 이제 비풍비번 얘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답이 명백하게 이거 사시면 내일부터 오릅니다 이렇게 말씀 못 드린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명확하게 제가 인식하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특정 주식이 올라갑니다. 이거 사서 돈 버세요.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막 생각하고 악플 달고 막 그런다는 거죠. 정치는 사실의 영역일까요? 인식의 영역일까요? 정치는 인식의 영역입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관적인 인식.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금투세를 폐지할까 말까 이거는 정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식의 영역이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금투세 폐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제가 노력했던 부분이 금투세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는 인식을 제가 확산시켰기 때문에 금투세 폐지가 가능했다는 거죠. 금투세 이거 빨리 폐지 안 하면 대한민국 주식 작살납니다. 처음부터 제가 그렇게 왁구를 깔고 시작한 거예요. 사실이기도 하고 인식이 중요하다. 대만이 금투세 도입한 이후에 한 달간 마이너스 36%가 빠졌다. 네. 그다음에 1일 거래 대금이 마이너스 80% 줄었다 하는 얘기부터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민주당이 금투세 시행 이후에 한 달여간 의견 수렴한 뒤 결정한다고 얘기했을 때 주가가 폭락했죠. 폭락할 때 제가 잽싸게 캡처해갖고 봐라 이게 폐지 안 하고 자꾸 끄니까 주가가 떨어지지 않냐 이런 증거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금투세 빨리 폐지해갖고 주가를 올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금투세 폐지까지 연결된 거예요. 네. 예. 금투세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게 한 책임자는 이재명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게 인식이잖아요.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재명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었고 재명세라고 이름 붙이는 게 사실 측면에서는 옳지 않지만 정치는 인식 영역이기 때문에 재명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배터리 아저씨 금투세는 괴라라는 재명세다. 그래서 선대인의 이런 발언들은 경제행위가 아니고 정치행위라는 겁니다. 금투세 때문에 주가 떨어진 게 아니다. 슈카가 금투세 설명 잘했더라. 저거 많이 보십시오 이랬거든요. 네. 그날 금투세 설명이 이거예요. 사모펀드는 세금 줄어드는 게 아니고 사모펀드의 입장은 기절 중이다. 이거를 선대인이 이거 설명 되게 잘했어. 그게 옳은 설명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니까. 이거 정치 얘기 아닙니까? 이거 민주당을 위한 정치 행위를 한 거잖아요. 아니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갖고 이렇게 사실을 막 왜곡해서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애정이 있어 갖고 내가 이때도 참았어. 계속해서 참았는데 한 번, 두 번 내가 참았다고 그냥 아이씨, 족같네 하면서 그냥 내가 참고 넘어갔는데 세 번째는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 윤석열 탄핵돼야 주가 오른다. 이거는 나라의 명운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인식을 왜곡해서 카르텔의 이익을 도모했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바로 저퍼는 저평가주라는 얘기입니다. 저퍼는 저평가주가 아니에요. 저퍼하고 PBR은 기업의 밸류에이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숫자예요. PBR이 100 안 되니까 저평가됐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니까. PBR이라는 얘기가 뭐죠? 이 회사를 청산했을 때 이만큼 값어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첫 번째, 아니 기업을 운영하는 목적이 청산을 위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영업해갖고 돈 벌려고 기업하는 거지. 당장 내일 청산하고 나눠 가지려고 기업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기업에 누가 투자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PBR 1배다. 그러면 이거 딱 팔아갖고 딱 나누면은 딱 정확하게 딱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팔 때는 현행 시가로 파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갖고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340조잖아요. 네. 장부상 가치가 340조다. 청산해갖고 주주들한테 다 나눠주면은 지금 현 시가로 동일하게 받아야 되잖아요. 그 못 받는 게 장부상에 340조인데 그중에 340조 중에서 대략 300조 원이 공장, 기계 이런 거예요. 지금 현행 시가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숫자가 장부상 가격이란 말입니다. 그게 역사적 원가로 기재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 밸류 프로그램 이래갖고 작년 초부터 계속 그지를 했던 거 아닙니까? 애초부터 글러먹은 소리야 이거는. 그 속셈이 뭐냐 하면은 카르텔들이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을 펌핑을 해갖고 자기들이 비싸게 팔아먹어야 되겠다 하는 속셈이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사모펀드들이 금융주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금융주가 원래 항상 저 PBR이에요. 네. PBR이 0.3, 0.4 이렇거든요. 그거를 그럼 PBR 100까지 올리자. 그러면 0.3인데 그러면 100까지 올라가면 3배 올라가겠네. 3배 오른 가격에 사모펀드 애들이 다 팔아쳐먹었다고 작년에. 공적인 돈을 갖고 사적인 사모펀드들이 이익을 챙겨가기 위해서 작년에 했던 게 한국밸류업이고 저퍼가 저평가주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고요. 금융주 투자를 사모펀드들이 많이 했는데 저 PBR 개선 정책에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팔 수 있을 때 팔자. 사모펀드들이 금융주 팔아서 올해만 1조 7천억 챙겼다는 거 아닙니까? 얘들도 알고 있지. 그러니까 이번 기회 올랐을 때 팔아먹고 나가자 하는. 거기서 팔아먹고 나갔다고. 디스카운트를 해소한 척 하면서 사실은 장인의 주가를 올린 짓을 했다고. 금융감독원하고 한국거래소하고 한통속인 이 사모펀드 얘네들이 말입니다. 모르니까 그냥 쉽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그 다음에 유상증자는 악이다. 주주환원은 선이다. 유상증자는 악이고 주주환원이 선이면 누가 좋죠? PF들이 좋아요. MBK 애들이 좋다고. MBK 애들이 기업 인수하고 돈 짝짝 빼가는데 뭘로 빼갑니까? 배당으로 빼가지. 배당이 뭐죠? 주주환원. 주주환원 많이 해가면 좋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서 MBK가 주주환원 이빠이 해간 지금 홈플러스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게 좋은 기업 거버넌스예요? MBK가 처음 투자한 돈은 각종 배당 명목으로 해서 다 빼가고 홈플러스 부채비율이 1400%입니다. 지금 거기에 물려있는 부채만 2조 원이 지금 물려있다고. 왜 이런 말도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냐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왜 나 말고는 아무도 없냐고요. 경영 전략에 따라서 현금을 잘 유보해 둬야 될 때도 필요할 거고요. 예, 그 판단 누가 하죠? 경영자. 경영자가 해야죠. 그 경영자가 하는 거죠. 경영자가 해서 그 판단이 잘못되면 누가 피해보죠? 오너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겁니다. 오너가 주식이 제일 많으니까. 똑같이 10% 빠지면 당신들은 1000만에서 100만원까지지만 오너는 수조에서 수천억 까진다고. 누가 더 이 회사가 잘 되고 이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기를 바라겠냐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나오니까 금감원이 엄청난 칼을 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주권익 훼손 우려 있는 유상증자는 집중수 심사하겠다. 그래서 지금 코리아인 금양 이수페타티스 현대증권 뭐 이렇게 해갖고 막 정정신고서 제출 요구하고 유상증자 못하게 하고. 유상증자 못하게 해서 금양 망했어요. 아니 니들이 유상증자 못하게 해갖고 주가 4만원짜리가 10,000원 지금 밑으로 떨어졌는데 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막았다며. 그러면 4만원짜리 주식이 40만원 돼야 될 거 아니냐고. 무슨 주주의 권익 훼손이야. 시진핑의 권익 보호지 씨발 새끼들아. 야 공장을 씨발 1조 5천억 들여가지고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거
그걸 80% 지어놨는데 마지막 5천억 유상증자 안 돼갖고 공장이 완공이 안 돼서 섰는데 그 기업이 성할 기업이 누가 있냐고 씨발 새끼야. 니들이 망하게 한 거 아니야 이 개새끼야. 니들이 돈 물어주라고 이 씨발 새끼야. 이복현이 니 사재 틀어갖고 물어주라고 이 개새끼야. 금감원이 보기에 고려아연 금양 익스페트스 현대차증권의 유상증자는 주주 권익을 훼손하고 삼성 SDI는 주주 권익을 신장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왜? 무슨 근거로 이 씨발 새끼야. 야 네가 그렇다고 그러면 그러냐? 네 판단이 잘못되면 기업은 자빠진다고. 수천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는다고. 네가 책임질 거냐고 이 새끼야. 금감원 니들이 책임질 거냐고. 한국거래소 니들이 책임질 거냐고 이 미친 새끼들아. 이복현 때문에 부산 망하나요? 아 그래 그렇게 생긴 거 아닙니까? 아, 부산 시민들 뭐합니까? 단체로 관광버스 대절해갖고 이복현 금감 앞에 가서 시위하고 데모를 하세요. 이 판국에 님이 씨발 비아디는 8조 원 유상증자 해갖고 공장 짓는다고 지금. 비아디 공장 잘 지라고 지금 씨발 그 저기 3% 이런 개새끼들 나와가지고 올해는 중국 증시에 투자할 때 지금 이질하고 있잖아 지금. 이게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도대체? 아니 이런 씨발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데 왜 다 같이 아가리 쳐다물고 시진핑 눈치나 쳐보고 있냐고 진짜. 3%가 이렇게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이 이렇게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라고요. 같은 맥락으로 이 카르텔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상법 개정하면 증시 5천 원. 상법 개정하면은 고려안이 MBK한테 꾹꾹 넘어간다고. 미친 새끼들이야 진짜.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MBK가 고려안을 인수하는 거는 한국기업 거버넌스가 전진화되는 첫걸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아니 기업 거버넌스의 첫걸음이 기업 경영이 똑바로 해갖고 홈플러스가 지금 이렇게 작살났냐고. 그게 모험 자본이잖아요. 이제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지. 배터리 만들어갖고 실패할 수도 있지. 일단 그때 모험하고 싶다는 주주들이 있는 거 아니야. 대주주도 그렇고 일반 주주도 나도 그 모험에 동참해보겠다. 나도 돈 태우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결과가 좋으면 그게 대한민국 잘 되는 거고 결과가 잘 되면 주주들이 피해를 하나씩 입는 거잖아요. 왜 그걸 못하게 하냐고. 그래 놓고는 이 이복현이 미친 새끼가 모험 자본을 육성하겠다. 그 얘기 왜 한 줄 아세요? 이재명이가 국부펀드 만들어갖고 한국에서도 이제 그 엔비디아 같은 AI 기업 만들겠다 얘기하니까 거기에 호응해갖고 모험 자본 육성하는데 금감원이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랬던 겁니다. 이재명이 만드는 거는 모험 자본이라고 금감원이 밀어주고 금양은 모험 못하게 망가뜨리고 이게 금감원이 할 짓이냐고. 그 사람들의 모험을 할 수 있게끔 장려해줘야 되는 겁니다. 장려해 주라고. 그래서 처음부터 생긴 게 증시예요. 예?